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세계로 향하는 첫 길을 만듭니다. 희망, 그 이상으로의 담대한 여자. Daring to go beyond. 셀트리온.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참치형입니다. 자, 이번에 이 4주 전에 나왔던 이 셀트리온 홍보 영상인데, 여러분들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셀트가 주가는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뭐 그렇게 임팩트 있게 올라가고 있진 않지만 그 상승을 좀 잘 준비하는 그런 이제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을 좀 잘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도 참치형과 함께 셀트리온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추석이고 한데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잘 보내시고요. 연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뭐 좀 이슈가 있으면 영상을 또 찍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 한 번씩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건강한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 하나 보여준 이후에 장대 양봉의 중간 가격을 지지를 해줬다. 이 뭔가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만약에 뭐 진작에 빠질 거였으면 이런 식으로 다 빠졌어요. 빠졌는데 여기를 계속해서 이제 지켜주고 있고 여기를 또 지켜준다라는 것은 이것은 셀트리온이 한번 이제 치고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차트적으로는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 셀트리온 관련해 갖고 이슈부터 먼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 무보가 뭐야, 이게. 진짜 이 우리나라 기자들, 이 말줄이기,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 말을 이런 걸로 줄여서 되겠습니까? 이게 한국무역보험공사예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셀트리온에 3억 달러 단기 수출 보험을 이제 제공을 한다. 요 내용이 좀 나왔어요. 요거는 이게 단순한 이제 금융 지원은 아닙니다. 몇 가지 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이 저도 말 줄이고 있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셀트리온 대상으로 해갖고 3억 달러 규모의 단기 수출 보험 한도를 제공한다. 유럽 현지 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출 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이제 밝혔다라는 건데, 자, 제약바이오 산업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임상 허가가 이제 진행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출시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매출 인식까지 이제 되기까지는 긴 이제 시차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대규모 유럽 쪽에서 지금 대규모 수출 계약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 절차 때문에 이 현금화가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단기 수출 보험을 활용을 해갖고 이런 수출 채권을 조기 현금화해서 당장 필요한 뭐 자금, 운영 자금이라든지 이런 R&D, 연구 개발비, 그리고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제 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서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이 채권을 이런 고위험 자산을 분류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BIS 비율 부담도 줄어듭니다. 한마디로 셀트리온은 낮은 금리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빠르게 매출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에 빨리 잡히겠죠. 수출 계약이 일어난다, 공급 계약이 일어난다고 해서 바로 그 분기에 매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실적이 좋으면 빨리 주가가 올라가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이 한국
무역보험공사에 이런 지원이 이제 붙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이 유럽향 매출 규모가 매우 커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기사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자, 셀트리온은 각국 의약품 시장 특성을 반영한 현지 세일즈 전략을 전개 중이며 오는 하반기에는 신제품 중심의 대규모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자, 요 이제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옴니클로라든지 이 앱토즈마, 뉴플라이마가를 주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수출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요거 같은 경우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순한 금융 지원이 아니고 재무적인 이런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자금들을 좀 확보를 해 놓고 그리고 또한 유럽 매출 확대 이런 것들이 생기고 아무튼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코닉 테라퓨틱스랑 셀트리온이 이 항암 신약 이상 계획 신청 공동 연구 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차세대 이중저의 합성치사 항암 신약 후보물 네슈파립과 셀트리온의 항암제 베그젤마 병용요법에 대한 국내 임상 이상 시험 계획을 식약처에 신청을 했다. 요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존에 이런 그 베그젤마라는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좀 선방하고 있고 좀 좋은 성과를 이게 내고는 있지만 좀 뭔가 이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신약에 뭔가 탑승하는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셀트리온의 이제 그 베그젤마가 신약으로 승인받는다. 요 개념은 아니에요. 요 개념 조금 이제 우리가 이걸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거가 만약에 성공을 하면 셀트리온은 이제 어떤 성과를 이제 낼 수 있냐면 자, 네슈파립이랑 베바시주마비 병용으로 예를 들어 특정 환자군 난소암에서 효과를 입증했어요. 입증을 하게 되면 이 신약 네슈파립의 라벨 그러니까 허가 문구에 in combination with 베바시주마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베바시주마비 새롭게 신약으로 진펜트라 같이 새롭게 신약으로 승인되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베바시주맙의 어떤 성분명으로 이제 언급이 된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제 지금 만약에 요것이 좋은 성과를 내갖고, 여기 컨비네이션 위드 베바시주맙,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면, 베그젤마 입장에서 굉장히 요거는 이제 메리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택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병용요법이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러니까 신약 라벨에 이제 베바시주맙, 그러니까 베그젤마가 이제 명시가 되게 되면 특히나 가이드라인에 좀 크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베그젤마에 대한 채택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매출 확대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베그젤마 캐파를 늘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나왔지만 이번 이상은 기존 난소암 표준 유지 요법인 파프 단독 저해 항암제 사용 후 백금 치료가 마지막 치료제가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치료 기회를 하기 위한 이 목적이다. 그래갖고 이 임상적인 요런 이제 디자인. 그래서 파프와 암성작 증식에 관여하는 탄키라제를 동시에 저해하는 이중 저해 기전의 차세대 합성 지사 항암 신약 물질인데 여기서 베그젤마의 이런 이 병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BGF 혈관 내피 세포 성장 인자를 차단해서 종양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항체 바이오시밀러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걸 갖다가 두 개 동시에 투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베그젤마 같은 경우는 혈관을 이제 막아갖고 종양을 굶기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본다라고 하면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이런 내슈파립 같은 경우는 DNA 복구를 차단하는 거예요. 암세포를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제 ADC라는 게 또 하나가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표적에 약물 폭탄을 배달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 기능이 달라요. 근데 만약에 요거 두 개를 같이 혈관을 막아갖고 종양을 굶겨 죽이는 거랑 DNA 복구를 차단해서 암세포를 지치게 하는 것 두 개를 해봤을 때 요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 그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되게 되면 배그젤마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하나의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 내용, 셀트리온이 UEGW 2025에 CTP13SC 장기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한다. 요 내용이 이제 있었는데, 사실 이 행사, UEGW 2025 역시도 이 유럽 쪽에서는 거의 최대급 연례 학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 쪽으로? 소화기 쪽으로. 위, 장, 관, 췌장, IBD 쪽, 이쪽으로 굉장히 권위 있는 학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10월 4일부터 해서 7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럽 장질환 학회, 여기에서 이 셀트리온의 CTP 13SC, 램시마 SC죠. 요거를 포함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알린다. 요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런 학회에서 이런 이 장기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한다. 이를테면 한 2년 정도 이제 봤던 장기 치료 결과, 요것이 이제 추가로 이제 깔리게 되면 사실 환자군들을 더 넓힐 수 있겠죠. 실제로 지금 CTP13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런 학회나 학술지를 통해 갖고 이런 데이터들을 축적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IB에서 지금 이 SC로 전환하는 요거의 핵심 포인트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실전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면 많이 쌓일수록 뭐가 됩니까? 급여나 표밀러리, 보험사, 병원, 약제 어떤 목록, 협상의 어떤 근거를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의사들도 채택을 하고 싶겠죠. 결국에는. 아무튼 간에 지금 미국에서 유일하게 인플립시맙 SC로 지금 출시가 되었고, 이런 이제 장기 데이터가 여기서 더해지게 되면 앞으로 이제 가정용 이런 SC로의 이런 전환 속도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거를 쌓는다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유럽 쪽은 지금 걱정할 건 없습니다. 이미 SC 제형의 어떤 경험치가 많이 쌓였던 시장이고, 지금 사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캐파를 더 늘려주는 그런 단계라면, 미국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진펜트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기이다 보니까 앞으로 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향후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미국에서의 이런 좀 점유율 확대, 이런 부분에 좀 보탬이 좀 되는 그런 이제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간에 그동안 이제 진펜트라의 그 처방 속도가 이제 더디게 된 이유는 단순한 이런 매출 부진이 아니고, 어떻게 봤을 때는 이런 보험사라든지 그리고 PBM들의 이런 구조적인 허들 때문에 그동안 좀 매출이 좀 부진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런 실망 매물들도 이미 사실 진펜트라에 대한 실망 매물은 이미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는 결국에는 해결된 문제고, 어떻게 봤을 때 진펜트라에 대한 약물에 대한 이런 자체 경쟁력은 건재하다라고 이제 봤을 때, 향후 이런 장기 임상 데이터 같은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 이건 보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펜트라 이 처방 건수를 이제 좀 데이터를 이제 보자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NRX라는 데이터가 있고 TRX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NRX 같은 경우는 New Prescription 해갖고 신규 처방 건수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약을 진펜트라라는 약을 쓰기 시작한 환자의 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TRX 같은 경우는 총 처방 건수예요. 총 처방. 그러니까 기존 환자들의 이런 재처방 플러스 신규 처방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환자들의 어떤 지속 사용률까지 반영하는 이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TRX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 사실 이제 TRX 같은 경우는 NRX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미 이제 3,000건 이상 데이터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의미를 우리가 봤을 때 단순히 새로 시작하는 환자만 늘어난 게 아니고 기존의 이런 환자들의 재처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증거로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뭐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데이터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SK 바이오팜 요즘에 엑스코플이 엄청 미국에서 잘 나가거든요. 얘네들도 처음에 주춤했습니다. 주춤하다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갔어요. 결국에는 진펜트라도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뭐 신규 처방 건수 물론 중요하지만 TRX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챗 GPT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매달 뭐 결제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거 1년치를 결제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기존에 이제 구독자가 계속적으로 결제를 해주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 캐파가 쭉쭉쭉 늘어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마찬가지 뭐 지금 현재 이제 진펜트라의 TRX 역시도 꾸준하게 이제 유지되고 있다는 결국에는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단기적으로 뭐 보험 승인에 대한 이런 지연 때문에 좀 느리게 좀 출발하긴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처방 누적 효과, 레버리지가 본격화될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출발은 더뎠으나 이제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꾸준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펜트라를 굳이 욕할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너무 뭐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가만 이제 잘 올라가면 이제 문제가 없는 건데 일단 다른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좀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지금 셀트리온 차트가 훨씬 좋아요. 지금 아직까지 장기 이평선 라인대를 뚫어내지 못하고 지금 밑에서 빌빌 막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셀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정적인 구간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 몇 가지 더 볼게요. SK 바이오팜 역시도 뭐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어요. 이 친구도 잘 잡아주고 있고 10만 원대에서 공방을 벌여주면서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고, 아직까지 역시나 좀 뭐랄까 제약 바이오 친구들이 본격적으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지금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약품은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로 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렉나자 유한양행 역시도 지금 장기 이평선 라인대에서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어요. 이 친구도 메리트 있는 위치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또 볼만한 친구가 HLB인데 아직까지 HLB 같은 경우는 약간 불확실성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도 올라오기 시작하면 뭐 본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약간 불확실성에 대한 영역이 더 강한 듯한 그런 흐름이고, 오히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좀 자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겠죠. 셀트리온 제약 역시나 장기 이평선 이 라인 소화하고 지금 리테스트 받는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구간만 잘 지켜지게 되면 다시 한번 이 고점대를 뚫어내는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엔간한 종목들은 다 위치상으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셀트리온 역시 마찬가지, 굉장히 지금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런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도 나와줬기 때문에 확실한 지금 추가 매수 자리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주주도 매입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뭐 셀트리온 홀딩스 지분 지금 23%에 육박되고 있는데, 아마 지난 이제 전환 셀트리온 홀딩스가 전환 사채를 5천억을 조달한 이후에 추가적인 5천억을 또 조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회사채 발행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증권사들이 꾸준하게 좀 셀트리온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NH 쪽이라든지 그리고 신한 쪽에서 꾸준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외부 조달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홀딩스 그 나스닥 상장 관련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게, 일단 지금 세팅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사실 셀트리온이 아직 그 지주사이긴 하지만 이게 뭐랄까 사업 지주사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힘들어요. 왜냐하면 매출의 대부분이 배당금이기 때문에, 배당금이 거의 이제 80%이니까 자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에 대한 창출력이 약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안정적인 이런 현금 창출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대한 작업이 좀 필요할 거로 보고 있고, 이런 신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채 비율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용 등급도 높지 않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자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좀 관리가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만약 이제 계열사의 성과가 또 연결이 되게 되면 이런 사업 지주 전환 가속화라는 이제 명분으로 좀 다시 이 부분은 좀 그 투자자들에 대한 설득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간에 지금 셀트리온 홀딩스는 이제 12 발행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자금줄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서 회장 같은 경우는 아마도 예전부터 이제 주식 희석이 없는 이런 조달 방식을 서로 선호를 해왔기 때문에 좀 이제 CB 같은 이런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라든지 회사채처럼 이런 부채로 잡히는 이런 구조를 병행하면서 아마 이제 지배력 희석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뭐 CB 발행을 하는 이유는 지분 희석 없는 이런 자금 조달, 그러니까 오너의 지분율을 유지를 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대주주 본인과 플러스 가족들 이런 경영권 방어라든지 승계 구도에 대한 이런 안정화를 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지금도 최근 이제 미국 공장 인수 이슈가 있었는데, 아무리 추가적으로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 확장이라든지 지금 현금이 좀 많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그룹 차원에서 이런 자금을 계속적으로 좀 조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이런 간담회에서도 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 어필을 했죠. SK 회장이랑 같이 해서. 그래서 얼마든지 좀 자금을 뭐 끌어올 수 있는 그 루트는 좀 많은 것 같고요. 셀트리온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튼 간에 그로 인해 갖고 이런 대규모 투자라든지 M&A가 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호재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셀트리온의 차트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뭐 사실 뭐랄까 완급 조절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워낙 지금 박스권 횡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여기를 뚫어내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
잡으려고 해도 못 잡으니까 지금 잘 좀 우리가 물량을 잘 확보를 해 놓으시면 한번 이런 식으로 갈 때 그때 뭐 차익 실현을 하든지 뭐 그건 그때 가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셀트리온 뭐 최근에 뭐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조금씩은 그래도 좋아지고 있어요. 뭐 사모펀드 쪽으로도 지금 최근에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고 연기금 쪽으로도 소액이지만 들어와줬고 뭐 자사주 매입이란 이런 부분들 뭐 진행되고 있고 외국인 기관들의 뭐 이런 자금들 조금씩 다시 유입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수급 지금 최근 들어 안 그래도 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 재미없는 흐름을 좀 물론 보였지만 충분히 제약바이오도 향후 투심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간 여러분들 뭐 섣불리 뭐 이렇게 판단해서 매도를 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물량을 잘 지키시면서 끌고 가는 그런 이제 매매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좀 이제 단기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좀 텔레그램 방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뭐, 최근 들어서도 이런 식으로 좀 수익을 좀 많이 드렸고요. 제주 반도체 종목으로 뭐 수익을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들어오시면, 그 다음 종목,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어떤 분야를 좀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잘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뭐 요런 종목들도 제가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매집봉 짱짱하게 들어와갖고, 지금 요 매집봉 초입 구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이런 종목들,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요 SMN 경제연구소 정보방에 이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뭐 똑같아요. 그 아래 그 댓글 혹은 더보기란 뭐 영상 뭐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클릭하셔 갖고 뭐 여기서 뭐 더보기란 클릭하시게 되면 요렇게 지금 SN 경제연구소 무료 체험 정보방 링크가 딱 있으니까 요거 타고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길 바라고 뭐 다 무료니까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 좀 시황이라든지 뭐 참치형의 돈이 되는 주식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 저희는 지금 삼성전자 이 포트폴리오로 쭉 이제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리뷰를 또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참치형의 돈이 되는 주식 정보 텔레그램 방에 이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명절 이번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